네, 모닝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제31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조영환 위원장 그리고 김재휘 부위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것은 시카고가 또 한 차례 새 한인회장을 위한 선거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중요직을 맡으신 데 대해서 소감이 있으실 텐데 우선 우리 조영환 위원장께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1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된 조영환입니다. 글쎄요, 제가 좀 부족한데 그래도 20만 동포들의 대표자인 우리 한인회장을 뽑는 거기 관리위원으로 선택해 주신 그 30대 한인회 이사회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 중책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동포를 위한 훌륭하신 회장님 선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예, 그렇죠. 우리 동포사회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재휘 부위원장께서는 사실 내일 저희 모닝쇼에 한 번 더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화덕 광부 올해가 맞습니다. 몇 주년이죠? 50주년입니다. 50주년이라서 그쪽도 관련이 되고 계신데 오늘은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이번 선거를 위해서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 교민 사회에 이 대가정 선거를 치르다 보면 항상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이번에는 이거 평화적이고 우리가 축제적인 이러한 분위기가 돼서 교포사회에 파급돼서 우리가 서로 화합과 우리 도포사회의 큰 이러한 발전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 공고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 선거 공고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입후보자 자격 요건에 및 준비 요건은 35세 이상 5년 이상 일리노이주에 거주한 분으로서 당해년도 포함한 연속 3회 이상의 한인 회비를 납부한 분입니다. 네네. 또 하나는 한인회 회장으로 출마하시는 분은 시카고 한인회원 500명 이상의 추천을 꼭 지참하시고 추천을 받아오시면 추천을 받으셔야 되는군요. 그다음에 또 과거에 5년 이내 한국 및 미국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 분. 네네. 그렇게 이것은 우리가 신문사나 여러 가지 TV나 또 K방송을 통해서 이미 공고가 많이 돼서 홍보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입후보자 신청 마감 및 선거일은 요것은 이제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15일, 16일, 17일, 4월 월화수 가능한 본인이 출두하셔가지고 입후보자가 성실하게 우리가 만나서 그러한 의사를 기하는 것이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교포사의 풍조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서 교부는 끝이 났습니다. 근데 원서를 받아가신 분은 지금 서정일 씨가 원서를 받아가셨다는 게 이미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서정일 씨 한 분만이 받아가셨습니다. 네네. 가실 때 참모들 하고 본인이 직접 오셔서 서류 사인을 하시고 그리고 받아가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정일 씨가 신청서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받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분이십니까? 세탁협회 이사장을 하는 이경복 씨가 이중돈 씨를 통해서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결정한 것은 예정자가 직접 받아가는 거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중돈 씨를 이경복 씨가 위임을 해서 제가 본인하고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그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서류를 수령해 갔습니다. 이 원서 교부일 지나고 나서 원서를 좀 필요로 한다는 그런 분이 계시면 이게 주어집니까? 아니면은 아예 거기서 안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아, 그것도 원서를 받아가는 그 시기에 딱 맞추셔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비경선에 대한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가능성도 아주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그 경선이 치러진다고 그러면은 이제 지난 28대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 동포 사회가 함께 또 투표에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운영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인의 그 30대 정기이사의 추천으로 4월 1일 7명이 추천이 됐고 그중에 제가 위원장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네, 우리 조영환 위원장께서 네. 위원장으로 추천이 됐고요. 네. 추천을 받고 보니까는 사실 막중한 그 책임감이 느껴지고 네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 그다음에 한인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한인회라는 것은 비영리 봉사단체이고 헌신을 요구하는 20만 한인 동포들의 대표 창구 기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포들의 지위 향상과 권익 옹호를 위한 중심체이기도 하죠. 그 한인회는. 네네. 그리고 이민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는 미국 생활 적응에 좀 힘드신 분들을 도와주는 봉사단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민족의 교류와 동포가들의 복지 화합 단결을 위하는 지역 발전을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을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네네. 이런 의미에 있는 우리 한인의 수장인 회장을 뽑는 기관으로서 제31대 선관위원회 위원들과 한인 정관 세칙에 맞들어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려고 하거든요. 네네. 아마 임원들을 제가 좀 소개시키는 게 예, 좋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세한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이신지. 저는 이북도민연합회 회장을 지냈고 그러셨죠. 예, 그리고 한인회 사무총장도 한번 했고 한인회 수석부회장도 했고 현재는 1천만 이상 가족 위원회 회장입니다. 네. 김재희 회장님은 편하게 쉽게 얘기하면 마당발이라고 했을까요? 네. 두루두루 많은 분들도 네, 많으시고 두루두루 활동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예. 과찬입니다. 네. 그 전 한미 해병대 친선협회 회장님이시고 그리고 현재는 일리노이주 한인 민주당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네네. 예, 한인회 자문위원이시고 그리고 간사의 이제 장진영 씨는 회사에 근무하시고 30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임원을 구성하는데도 젊은 층 2세, 1세 이런 형식으로 모두가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연령 구성을 하셨군요. 예. 구성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난실 씨는 아시겠지만 여기 오래 사셨고 예. 교육계에 오래 계셨고 그러셨죠. 예, 그리고 현재는 숙명여대 총동창회 회장도 하시고 지금 계시고 네. 그다음에 홍보위원으로는 허정자 씨입니다. 허정자 씨는 전 한인 간호사협회 회장님도 지내셨고 그리고 현재는 시카고 문인협회 회장이십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 겸 그 회계 맡으실 손성훈 씨는 이제 로여에다가 회계법인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 아주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한인사회에 참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로서는 이근화 씨라고 폴리라고 쿡카운티 보드 오브 리뷰 거기서 근무하시는 변호사며 1.5세죠. 예.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영위를 살펴보니까 연령도 다양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경력이나 어떤 커뮤니티 내에서의 입지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요. 좀 더 공정하고 그리고 좋은 선거를 위한 준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경선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경선으로 치러질 때는 뭐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선관위에서. 경선으로 하면은 우선 선거장을 마련해야죠. 선거장을 확보하시고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선거 캠페인 그 홍보를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배너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합동 토론 교민들이 그분의 비전이 뭔지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것도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야 되고.
또 우리 관리위원으로서는 경선이 있다 보면은 서운한 얘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예를 들자면요. 인신공격이라든가 향응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해서 세 측에 어긋나면은 가차없이 공정하게. 근데 우리 동포 사회도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선거의 부정 관계에 대해서는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지난번에 한번 역사상 참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어려운 그렇죠. 소송까지 갔던 그런 일들이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관위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법조계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저희들이 그 영입을 했고 또 그분들이 그런 것은 우리 한인 사회에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한인회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십니까? 한인회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예. 경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선이 아무래도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비용 면에서도 이 후보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캠페인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서 만약 비경선으로 치러졌을 때 현재까지 이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공탁금도 그렇죠. 5만 달러로 지금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500명에 대한 한인회비 그것도 이제 그분들이 예,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고. 근데 지금 그 500명에 대해서 한인회비 납부가 지난 3년간 이루어진 분들이 지금 그 500명에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중간에 한번 뭐 깜빡 잊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회원 본인의 부담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후보 쪽에서 납부를 해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혹시 부정이 아닌지요? 과거에 그런 일례들이 속속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돼 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는 우리 그 시행세 측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대리 납부에 대해서도 그동안 그냥 묵과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만약에 그동안 미납부된 한인 회비가 있다고 그러면은 500명 추천인들의 미납부액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감당을 하더라도 이것이 세 측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회장 후보에 나선 분들은 이 500명 미납부의 그 부분도 부담을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5만 달러의 공탁금에 그것이 좀 더해질 수 있겠군요. 글쎄 그렇게 봐야겠죠. 네. 예. 기왕이면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다 납부를 해주시면 최선이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경우도 세 측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사실은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한인의 운영을 위해서 1년에 20불이거든요. 예. 납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납부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자, 있어왔던 문제점 가운데서 선거 당일에 만약 경선으로 치러졌을 때 얘기입니다. 뭐 버스가 동원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뭐 이렇게 후보 측에서 뭐 스쿨버스를 좀 이렇게 편의를 봐준다는 차원에서 대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부정입니까? 저는 부정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리적으로 참 멀지 않아요. 또 그렇죠. 선거장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어디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못 하시는 분들도 연장자들 그러면 그럼 그거는 세 측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편의를 위해서 스쿨버스를 좀 어느 정도 후보 측에서 부담해서 대여를 하는 것은 부정이 아니다. 글쎄, 그 부정과 부정이 아니다고 명확하게 그 문구가 없습니다, 여기. 이 문구가 없기 때문에 까지는 계속 그렇게 경선이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특정 후보 측에서나 그렇다면은 이번에 경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선관위에서 명확하게 필요하시면은 하셔도 됩니다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공고를 해준다면은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되는 그런 것은 좀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우리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한 거는 그 동안에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네. 예, 그걸 만약에 문제를 삼는다면 우리 선관위원회에서 버스를 대절하거나 뭐 이래야 되거든요. 예. 우리 세칙에 그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후보자 그쪽에서 버스 동원하는 것은 우리 세칙에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원서 신청서 교부는 끝이 났습니다. 예, 이 이후에 어떤 계획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수시로 이제 모여서 우리 선관위원들이 그 미팅도 하고 방향도 하고 그랬는데, 예, 오늘 예. 장춘동 식당에서 임원들하고 언론하고 함께 자리를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 경과 보고도 드리고, 예. 각자 분담에 대한 것도 나누며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3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습니다. 한인회장 입후보자 접수를 받게 되는데요. 5월 3일 지나고 나서 이 입후보 한 사람이 단일 후보일 경우에 회장으로 선포가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뭐 감사를 하고 이분이 정말 적합한 분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있겠지만은 최종 결과는 언제쯤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6월 1일이 선거일이니까. 네네. 예. 그렇지만 6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만약에 단일 후보일 때는. 예, 만일 단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심사하는 기간이 그저 한 일주일 걸리겠죠. 네. 예, 공정성을 위해서 2, 3일 내지 일주일 정도는. 예,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충분히 두겠다. 예,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6월 1일이 투표일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느 경우가 될지는 좀 아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 저희 초대석에서는 제31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조영환 위원장과 김재휘 부위원장을 모시고 자, 어떻게 지금 선관위가 준비를 하고 계신지 어떤 세칙과 어떤 관련해서 더 집중을 하고 계신지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오후에 지금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시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저희 방송에서 다 해주셨습니까?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거의 뭐 다 해주신 거로 알고 그 내용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나갈 내용은 거의 해주신 거지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31대 선거관리위원들은 회장님을 위시해서 다 우리 한인의 동포사의 위상을 올리고 한인회의 위상을 올리고 한인회가 급부상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저는 동감을 갖고 그래서 시카고를 사랑하는 제2의 고향인 마음을 갖고 선거관리에 중립적인 체제는 물론이거니와 정확한 선거 관리 업무를 파악하고 또한 총괄적인 우리의 교민사회의 축제와 화해 분위기로서 우리가 법정이라든지 또 상대방 비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가 배제하고 화목한 하나의 절제 있는 인격으로서나 뭐 모든 것으로 그분들의 그러한 좋은 면모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우리 동포사회에서도 재현되고 그 일로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1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조영환 위원장, 김재휘 부위원장 모시고 오늘 함께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